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 에피소드 5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저희 네 사람 잔이윤, 잭프로, 비둘기 그리고 삼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에서는 이제 미국 위스키 등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화에서는 이제 스카치하고 버번. 이제 스카치하면 일반적으로 몰트를 생각하니까 싱글 몰트와 이제 미국 위스키하면 이제 버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비슷한 듯 틀려요. 얘네가.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좀 방면에서 서로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위스키 그다음에 미국 위스키에 대해서 좀 전 시간에 알아봤으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게 이제 싱글 몰트는 이제 100% 메가볼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스키 많이 먹다 보면 쟤네가 이제 보리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일라 볼이다, 뭐 스카치시 그렇죠. 볼이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아메리카는 이제 51% 이상 옥수수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얘네도 뭐 어디 옥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재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산지, 원산지에 대한 표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스코틀랜드산 보리만 쓰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수입한 보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몰팅 과정, 보리를 싹을 틔우는 몰팅 과정까지는 그 증류소 자기네 자체 증류소 내에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자, 한번 이제 알아보시죠. 원재료는 이제 보리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차이였고 발효 한번 좀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뭐 일단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효모가 재료가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보리랑 물이랑 효모가 들어가는데 그 효모를 첨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발효만 인정이 되는. 네. 저 아까 아메리카는 효모 말고 이제 효소였나요? 그러면? 맞아요. 효소를 넣어도 된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원재료 자체가 옥수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옥수수는 그런 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파워가 부족해. 네, 그렇죠. 파워가 부족한 거야. 효율이 딸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로 메가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메시빌이라고 하는데 그 원재료의 비율. 뭐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아까 100% 보리 메가 보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효모만으로도 충분해. 그런 어떤 발효를 위해서 메가를 쓴다라기보다는 그 풍미 원재료의 풍미를 위해서 메가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메가를 10% 정도 일반적으로 쓰는데 걔네들은 그 메가의 풍미를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발효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이제 메가를 쓰는 경우가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옥수수 원재료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그런 인위적으로 효소를 첨가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첨가물을 넣으면 좀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또 표기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장사꾼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카치가 되게 깐깐한 거야. 그렇죠. 깐깐하죠.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이제 증류의 차이도 있는 거죠? 네네. 증류의 차이도 있죠. 일단 증류기 자체도 차이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단식 증류기를 사용한다. 저번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약간 구리 호리병처럼 생긴. 호리병. 네네. 파스틸이라고 하죠. 사용해서 되게 귀찮은 사실 작업이에요. 전통적이면서 귀찮은 방식인데 한 번 증류를 하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뭐또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고 장인이라니까.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저번에 이제 저도 이제 얼핏 넘어갔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2번 증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일부 이제 3번 증류를 하고. 네네. 근데 뭐 2.7, 2.8 요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첫 번째 증류를 마치고 두 번째 증류, 2차 증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초류와 후류가 또 있고 그거를 또 보태기도 하고 이거를 한 번 증류한 걸 또 증류를 하고 뭐 이런 게 단순히 2.5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런 설계 방식에 있어서 되게 좀 디테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네. 약간 몰트락이라는 몰트락이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외과 의사 약간 공대 변태야 변태. 공대 출신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아주 몰트락 맛있게 먹는데 변태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2.78번 증류 뭐 2.7. 이런 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약간 브랜드 이미지로도 좋은 것 같고 듣기에는 그냥 왜냐면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맞아, 맞아, 브랜딩을 맞아. 하는. 나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덕질을 한다. 그렇죠. 청캐야 그렇지, 되거든. 그렇지. 이러면서 덕질을 하는 거지. 가는 아, 거지. 저는 몰트락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랑해요. 무슨 함수 같은 게 있어요. 그 함수 맞아, 맞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맞아 이해가 안 돼. 문송이라고 하죠. 저는 그거를 우리 그때 그 대만 갔을 때 네네네. 어디 바에 가니까 그 몬트락에 증류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이해가 잘 안 돼. 전 취해 있었나 보네요. 술만 먹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증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연소식 증류기를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효율이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식 증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청소도 해줘야 되고 막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연속식 증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가지고 인풋에다가 이제 그 워시들을 쭉 넣어주면 이게 그 안에서 이게 증류와 응축이 막 반복되면서 여러 번 일어나요. 그래서 높은 도수의 알코올들을 쭉쭉 그냥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고 굉장히 좀 편리해요. 그에 비해서 조금 풍미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라이트한 느낌의 원액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일부 증류소에서는 단식 증류기를 사용하는 증류소들도 있고 미국이 네네. 그 흔히 아시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가 네네. 단식 증류기를 사용해서 증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풍미 원재료의 풍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아래쪽은 단식 증류기처럼 생겼고 위에는 이제 연속식 증류기처럼 생긴 약간 다단식 증류기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뭐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증류기 디스틸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생산량도 좀 많이 뽑아낼 수 있고 풍미도 조금 유지할 수 있고 이래서 약간 단식 증류기와 연속식 증류기의 약간 합쳐놓은 장점들만 좀 뽑아서 만든 그런 증류기도 쓴다라고. 그럼 이제 이 풍미가 아무래도 이제 옥수수와 보리의 차이하고 이제 증류 방법 차이에서 제일 그렇죠. 뭐 메시빌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 원재료의 어떤 조합이 그 증류소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나 제품마다 좀 그런 조합을 좀 달리 하잖아요. 뭐 스카치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100% 보리 원재료로 사용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베리에이션을 좀 주기가 힘든데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우리는 뭐 호미를 쓰느냐, 밀을 쓰느냐 이런 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원재료의 좀 풍미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조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증류를 했을 때 이제 그 결과물 스피릿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94.8도를 넘지 않게 증류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90도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네. 80도에 대해서. 94.8도 법적인 그 친 거죠? 네네. 근데 이 94.8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그냥 규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4.8도로 해서 더 올라가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서 물이랑 이제 알코올이랑 분리가 더 그리고 안 되고. 이게 94.8도라는 그 기준도 단식 증류에서는 솔직히 저 정도 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저런 규정이 들어간 거는 저건 이제 싱글 몰트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스카치 위스키, 그러니까 뭐 그레인 위스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주로 연속식 증류기 쓰니까 네네. 저 정도 도수를 뽑아낼 수도 있어. 근데
그 싱글 몰트는 단식 증류기만 사용하니까 두 번 단식 증류기로 2번 증류해서 저 정도의 도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7이 나온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치가 처벌하는 거죠. 94.8도가 그렇죠, 그렇죠. 단식을 94.8도 이상으로 뽑아내려면 그거는 이제 약간 뭔가 화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케미컬. 또 해야 돼요. 케미컬로 가. 근데 이제 저렇게 도수가 높아지면 아까 맛이 깎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원재료의 풍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드카로 그렇죠. 넘어간다고 아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160 프루프.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도. 음. 죄송합니다. 80도 이상으로는 증류를 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80도 이상으로 가면 라이트 스피릿, 뭐 라이트 위스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9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드카의 카테고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르카. 80도 이하로 좀 증류를 해라라는 식으로 법적으로 좀 정해놨습니다. 열심히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 숫자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류를 한 것을 배럴 이제 오크통에다가 이제 들어갈 때 보통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63.5도에 맞춰서 들어가고요. 뭐 더 높여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스코치 위스키들은 그 물물 거래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엽증유소랑 오크통 자체를 거래를 바꾸는 그런 식의 어떤 물물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크통에 들어간 도수가 만약에 다르면은 좀 손해 보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약간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약간 통상적으로 63.5도가 약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옥터모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도수로 뭐 넣기도 하고 뭐 또 특정 제품들은 조금 낮게도 뭐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좀 많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싱글 몰트가 먼저 생기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숙성이라는 개념도 아직 막 정착되기 전이었고 숙성이라는 개념이 좀 생겨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가 많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증류소에서 만든 원액이랑 옆에 있는 증류소랑 이렇게 약간 섞어야 되니까 물물 교환을 했어. 그럼 우리 거 10통 주면 니네도 10통 줘 이런 식이었는데 그 용량이랑 도수가 똑같아야 이게 공정거래가 그쵸,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이게 63.5도가 그 오크통 안에서 뭔가 그 약간 60도 남짓이 그런 것 같아. 잘 흡수해가지고. 뭔가 잘 우려내는 그런 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도수로 만든 것 같아.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도 낮은데 62.5도 이하로 이제 배럴에다 넣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크통. 오크통 같은 경우는 뭐 버번 위스키를 먼저 말씀드리면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로 만든 새 오크통을 쓰게끔 되어 있고 안을 좀 그을려 가지고 그 안에다가 차링한 뉴 오크 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사이즈 규정은 없어요. 막 정말 요 커피 담는 요만한 통에다가 넣어도 되고. 진짜요? 네, 그래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ASB라고 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이라고 해서 200리터짜리 배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야 그거 하나 있으면 되게 부자 된 느낌이겠다, 그치? 야 200이야 200리터. 조금씩 이렇게 마셔보고. 오 아까 뭐라고 했지? 데빌? 내가 데빌이야. 그래서 뭐 오크통 사이즈라든지 숙성 연도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정말 그 오크통을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그 원액을 쪼로로 부어가지고 오크통 위에 이제 그 원액을 넣는 구멍, 그 다음에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원액을 막 부어. 그럼 오크통 안에 딱 들어갔다가 바로 밑에 아래 구멍으로 나와. 쭈루루 나와. 그럼 이제 숙성 시간이 뭐 1초, 2초 될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죠. 근데 이제 뭐 규정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그렇죠.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라는 그 단어가 붙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숙성 연도로만 보면 이제 최소한 2년 이상 숙성된 스트레이트가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스트레이트라는 이름을 그 쓸 수 있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그나마 뭐 최소의 양심이라고 할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뭐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 너무 이렇게 막 정말 막 옛날에 이게 아메리칸 위스키가 정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막 규정이 막 없을 그런 이제 명확한 우리 버번 위스키는 이렇다. 뭐 아니면 아메리칸 위스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약속이 없을 때는 정말 막 무법천지였어. 진짜 그 서부 개척 시대처럼 막 거기다가 막 물도 타고 막 막 설탕 뭐 당즙도 막 넣고 막 그 뭐지? 사카린. 럼 만드는 그 있잖아요. 막 럼주 만들 네, 때 사탕수수 집 그런 것도 막 첨가하고 막 물도 많이 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그 증류소에서 그 숙성한 그 위스키를 오크통 채로 그 어떻게 보면은 샵에다가 팔았대. 납품, 그러니까 맞아, 그 맞아. 병입을 해서 판 게 아니고 큰 통으로 그냥 팔면 거기에서 이제 뭐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이게 양이 좀 적을 때는 마진을 좀 많이 남기 위해서 거기다 막 물도 좀 타고 그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소매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유통 과정에서 막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 갔는데 어쨌건 아직도 좀 제가 볼 땐 스카치에 비하면 조금 그렇죠. 그런 단단하지 않은 허술한 점들 규정. 좀 있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메이커스 마크가 그 어떻게 보면 그 빨간색 봉인을 하는 게 그런 이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들었어요. 스토어 같은 데서 막 팔아버리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봉인을 확실히 밀랍으로. 해서 증류소에서 보증을 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핸드메이드라는 그런 또 이미지. 맞아. 브랜드 이미지를 좀 단식 부각시키기 증명이 위해서 쓰신다고. 그 왁싱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다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것만 가지고 핸드메이드 뭐 그런 이미지를 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요소들을 좀 브랜딩으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로 넣은 거죠. 그렇죠. 인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일단 원하는 오크통을 어떤 오크통이든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새 오크통 아니어도 되고 뭐 퍼스트 필, 뭐 세컨드 필, 서드 필 뭐 이렇게 해서 리필 캐스크 이런 거 사용해도 되고. 재활용, 재사용하는. 네네. 그리고 뭐 와인을 담갔던 거, 뭐 커피를 담갔던 거,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이제 사용을 해도 되고 대신 이제 오크통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700리터. 엄청 큰. 700리터네. 네네. 생각 아까 200리터였지. ASB의 거의 3배가 넘는 뭐 그런 규정이 또 있고 이제 숙성에서 3년 이하 3년 이상 무조건 3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된다는 스카치 협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700리터 이하의 통에서 네. 최소한 3년 이상 네네. 숙성. 일반적으로는 뭐 500리터짜리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배럴 그를 수입해가지고 쓰니까 뭐 200리터짜리 다양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 미국 위스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로 만든 통을 쓰니까 솔직히 장기간 보관하기에는 좀 힘들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엔젤스 쉐어라고 하죠. 증발되는 양도 이게 굉장히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증발량도 많아가지고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2% 정도 일반적으로 증발한다 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숙성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안 날라가게 못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훔쳐 먹기도 그래. 그래서 미국 천사들은 등치가 이만하다는 거에서 하도 시험을 많이 하니까 맨날 취해 있고 미국이 지금 미국에 있고 라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경쟁하는 아무튼 많이 날라가는 그래서 거야. 오랫동안 숙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뭐 프리미엄 버번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막 10년 이상, 뭐 20년 막 이런 숙성. 좀 북쪽으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좀 북쪽에 많을 뭐 거야.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동부의 북쪽에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 서부에 얘기 있을 거 했잖아요. 숙성 창고를 미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로 만들 수도 아. 있다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뭐 막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좀 추운 날씨가 땅도 좀 많은데. 추운데 그런 데다가 웨어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고숙성 제품이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고숙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길게 숙성하면 통도 조그맣고 이게 세 통이면은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그치, 성분이 그치. 엄청나게 많이 세- 늘어날 세니까.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4년에서 6년 정도 숙성한 원액들이 일반적인 건데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재사용하는 통도 많이 쓰고 통 사이즈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장기간 그리고 또 엔젤스 쉐어도 좀 적고 이러니까 장기간 숙성하는 원액들이 많이 나오고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카치가 가격이 좀 비싸고 버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쌀 이유가 별로 없는데 최근 들어서 뭐 버번 위스키의 어떤 붐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면.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까 그거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 켄터키 스트레이트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2년 이상? 네, 2년 이상 4년 미만은 그러니까 숙성 기간을 표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4년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표기를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되고. 근데 대부분 하겠지. 그렇죠. 뭐 7년, 8년 이렇게 되면 보통 좀 하는 편이긴 하고. 요즘에 또 25년 막 미터스 이런 제품 25년 제품도 들어오고. 가격이 엄청 비싸요. 네, 프리미엄 버번 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스카치는 뭐 말할 것 없이 비싸지만 이제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아까 증발량도 많다고 했고 고숙성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고숙성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좀 나오는데 비싸요. 엄청 가격이 진짜 그리고 그 출시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내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세금 붙고 그다음에 막 프리미엄 붙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마시기 위해서 구하려 그러면 가격이 뭐 몇백만 원씩 줘야 그렇죠. 될 몇 거예요. 가지 제품들은 엄청나죠 이제. 몇백만 원이라고? 또 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20년 막 미터스 20년 이런 거 드셔보시면은 버번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왜냐면 오크통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버번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또 새로운 어떤 맛있는 맛이다. 그렇지. 라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위스키 애호가들은 솔직히 그 약간 미묘한 차이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새로운 버번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버번 그러니까 대부분의 버번이 솔직히 비슷하거든. 그냥 딱 맡으면은 그냥 약간 오크향, 그다음에 뭐 바닐라, 뭐 캐러멜 뭐 이런 풍미가 좀 지배적으로 바닐라 나기 카라멜은 때문에 좀 알겠네요. 정말 차이가 난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미를 빼고 미를 넣었어. 그러니까 뭐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겠지만 정말 좀 미미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냥 법원이 거기서 거긴데 이게 이제 숙성 연도가 차이가 좀 나면 훨씬 더 이제 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고 약간 기존의 법원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막 나기 시작하면 이제 비싸다 하더라도 그냥 열광하는 거죠. 어떤 법은 제일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커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커스가 약간 때려주는 맛이 있거든요. 도수도 직관적이다. 좀 네. 높고 막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솔직히 버번을 그렇게 좀 즐겨 마시지는 않아요. 사실 버번 위스키는 뭐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라서 200만 원짜리 안 드셔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드셔보셨어요? 저 오, 진짜요? 미터스 20년을 마셔봤는데 확실히 걔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요즘 들어서 제일 궁금한 게 그 파피? 그렇죠. 약간 이제 걔네들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비스텍이라고 하나? 네네네. 네네네. 그 병이 뭐지? 뭐 버팔로 스텝? 트레이스에서 나오는 그 약간 고숙성 얘네도 그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 배럴 프루프 제품. 네. 그런 게 BTC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사제락 사제락, 뭐. 맞아요. 그 사제락 맛있다. 웰러, 티스텍, 웰러. 네. 그런 것들.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네. 그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바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돈 주고 저희가 이러면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저희가 사도 되니까. 아 근데 병도 되게 특이하네요. 약간 뭐 맥주병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와인병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게 부커스 같은 경우 63.75도잖아요. 그러니까 병입한 그것보다 그러니까 배럴 안에 넣을 때 도수는 62.5도인데 그거보다 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물이 날라간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처음에 저는 이게 되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되게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그것도 이제 좀 스코틀랜드랑 미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좀 전통을 좀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생산량 자체가 너무 많고 대량 생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숙성 창고를 현대식으로 많이 짓는데 옛날 그 전통적인 방식은 더니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단층 건물에 뭐 한 3단 정도 높이로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숙성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수가 계속 떨어져요. 숙성을 하면 할수록. 근데 요즘 현대식 맥타입으로 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보시면 막 창고형으로 돼가지고 막 높이 막 엄청 높고 막 이렇게 렉으로 돼가지고 막 물건들이 막 적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숙성 창고가 다 그런 방식이라서 그 맨 1층에 있는 그 오크통이랑 맨 꼭대기에 있는 오크통이랑 그 온도차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공기가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선선하기 때문에 이게 알코올 증발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좀 떨어지고 꼭대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막 반대로. 날씨가 뜨거우니까 뭐 그 지붕에 막 뜨거운 그런 게 하면서 공기가 뜨거워서 반대로 이제 막 물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도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숙성을 하게 되면 도수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숙성고 안에 같은 날 넣은 원액도 틀린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오크통을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죠. 베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균일화 작업을 좀 해서 제품화 시키는 물도 좀 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싱글 배럴 아니면 싱글 캐스크 이런 제품들은 그 한 통에 있는 원액을 그대로 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날 같은 도수로 넣는다고 같은 타입의 통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숙성 창고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조금 발벤이 차이가 50년이었나요? 뭐 하나가 이제 같은 날 숙성을 했는데 하나는 진하게 나오고 하나는 좀 색깔부터가 틀리게 나와서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이렇게 파는 걸 제가 얼핏 봤었는데 네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딥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싱글 캐스크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글렌드로낙 같은 네네네. 제품들이 이제 싱글 캐스크로 많이 나오는데 같은 숙성 연도 같은 그 시기에 나온 그 싱글 캐스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캐스크 넘버에 따라서 좀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약간 선호하는 그게 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맛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복잡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약간 메시빌, 그러니까 원재료의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원주라고 하죠. 네네. 화이트 도그라고 하는데 네네. 그 화이트 독의 맛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균일한 사이즈의 어떤 같은 타입의 오크통 안에서 숙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숙성 연도를 정말 짧게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보통 2년, 3년 이렇게 가면 거의 엇비슷하게 제품군이 나와요. 정말 뭐 고숙성으로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맛의 스펙트럼이 되게 좁아요.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근데 이제 싱글 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는 어떻게 보면은 보리 100%인데 이제 오크통 사용하는 오크통의 사이즈나 뭐 그게 어떤 것을 담았던 오크통인가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연수, 경수, 뭐 피트 지대를 지나온 물을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르고 또 아까 이제 피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원재료에서도 그렇죠. 피트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쵸, 또 그쵸. 차이가 날 수도 네, 있고. 피티드 발리 뭐 피티드 몰트를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작업할 때 그 보리 싹 틔울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넓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가격을 주고 위스키를 사 먹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스카치. 그러니까 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좀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버번보다는 솔직히 저는 스카치를 좀 더 선호해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그래도 있을 것 같다 보니 초반에 이렇게 위스키를 접하거나 할 때는 블렌디드 많이 먹고 이럴 텐데 아무래도 버번 위스키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 아니 클럽에 우리 뭐, 생각해봐봐.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잭이 근무했던 그런 웨스턴 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전문적인 뭐 클래식 몰트바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생각했을 다 때 블렌디드. 좀 캐주얼한 바에 가면 좀 보급형 일반적인 저렴한 위스키들을 주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많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아는 거. 그냥 그렇지. 모르면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카치 위스키는 대부분 뭐 조니 워커, 발렌타인 뭐 이런 아, 블렌디드 위스키들을 좀 맞아. 먼저 접하게 될 맞아, 거고. 네네. 예. 그 버번 위스키도 뭐 진빔이나 메이커스 마크나 버팔로 트레이스 같은 굉장히 좀 보급형의 유명한 브랜드들을 먼저 마실 텐데 그 정도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야. 뭐 잭다니엘 같은 네, 한 4만 원, 5만 원대 정도에 출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버번들 같은 경우는 워낙 버번 붐이 불다 보니까 이제 뭐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뭔가를 요소들을 많이 넣는 거야. 그래서 뭐 스몰 배치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막 넣어가지고 막 약간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세도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그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어떤 위스키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비싸. 최근에 들어온 버번들은 뭐 웬만하면 다 10만 원. 그러면은 솔직히 스카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싱글 몰트랑. 그죠. 근데 저는 약간 도수발 있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뭐 레어브리드 이런 거 굉장히 그쵸. 좋아하고 배럴 있는데, 프루프. 네네네. 그런 거는 또 버번들이 이 몰트보다 좀 가격적으로 좀 유리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은 맞아. 말씀하신 대로 버번은 뭐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좀 비슷한 느낌이 좀 강한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뭐 법원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도수 어느 정도 높고 네, 뭐 어느 정도 사람들 인지도 있고 좀 풍미 있는 그 정도를 찾지 막 최근에 들어오는 프리미엄 법원은 좀 약간 소개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몰라 또 그건 구매할 수도 있잖아. 그냥 야 이번에 내가 들어왔는데 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잭 다니엘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타먹는 거부터 사실은 좀 콜라? 배웠거든요. 네, 콜라. 잭 다니엘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니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업장에 드시나요? 아니면 막 그렇게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를 좀 즐기는 게 스카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얼음 없이 락자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뭐 스카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진 글라스 같은데 이제 얼음 없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노진? 그렇게 아. 네, 전용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풍미가 다양하고 좀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잘 느낄 수 있게 그런 쉐입의 글라스에 드시면 좋고 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플랫해요. 맛 자체가 좀 딱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크, 뭐 캐러멜, 바닐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좀 플랫하고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조금 뭐 향들이 좀 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복합적인 향을 좀 느낀다기보다는 좀 이제 넓은 잔에 그냥 좀 그러고 보면 이제 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온수를 좀 첨가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버번은 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아마 법원에서도 약간 통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버번 위스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하면 그럴 수 있잖아. 이 바닐라 향을 더 느끼고 싶어. 좋아 막 이런. 그러면 약간 추가적인 질문인데 안주류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위스키 마시는데 뭐 약간 추천해 페어링하는 음식 같은 거. 왜냐면 버번은 특성이 딱 있고 아까 말했던 약간 플랫한 맛이 있다고 하면은 뭐 치킨이죠, 솔직히 치킨. 위스키 같은 경우도 역시. 음식 페어링 많이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버번 같은 경우는 육류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왜 그냥 딱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육포, 쥐포 이런 거?
뭐 스테이크 아니면 진짜 고기 진짜 스테이크 고기. 같은 거. 아니면 뭐 바베큐 우리나라도 바베큐 많이 아 근데 먹으니까. 딱 머릿속에 상상하니까 되게 군침이 그치, 엄청 그치. 드네.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은 그 막 냉동 대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버번을 발라요 붓으로. 그다음 구워 먹으면 오. 잡내가 없어지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카치도 솔직히 뭐 육류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캐릭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뭐 스모키한 위스키는 막 약간 해산물이나 회 같은 거랑 잘 어울리고 뭐 또 부드러운 종류는 뭐 초콜릿이랑 좀 잘 어울리고. 그럼 슬슬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화 예고를 하면서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 몰트는 이제 100% 메가보리, 버번은 이제 51% 이상 옥수수냐, 호밀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고, 뭐 단식 중육이냐, 연속식 중육이냐, 그리고 이제 뭐 94.8도가 넘지 않게 증류를 하는 게 몰트, 80도가 넘지 않아야 되는 게 버번. 배럴에 들어가는 건 비슷하네요. 뭐 62.5도, 63.5도.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버번은 반드시 새 오크통을 써야 되고, 네. 이제 스카치 같은 경우는 미국 버번을 쓰기도 하고 이제 와인을 담갔던 오크통을 쓰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스코틀랜드 내에서 숙성을 해야 하는 반면에 미국 위스키는 증류만 미국 내에서 하면 된다.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다음 화에는 저희 그러면 이제 라벨 비교를 해보는 건가요? 네 이제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표기 방법이 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에피소드에 대한 예고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에 앉아서 뒤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보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위스키 보틀의 라벨, 뭐 와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라벨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솔직히 잘 안 보시잖아요. 대부분 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라벨만 잘 읽으셔도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저희가 쭉 정리해가지고 뭐 스카치 위스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용어들, 그다음에 뭐 아메리칸 버번에서 볼 수 있는 용어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그럼 같아요. 이제 라벨만 보면 대충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위스키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그 보틀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보지 않아도 그런 어떤 라벨에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위스키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쾌감 있겠네. 뭐 이게 위스키가 한 병에 뭐 저렴한 거는 몇만 원 하지만 고가의 위스키든 막 몇십만 원도 하잖아요. 몇백만 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스키들을 맛보지 않고 구매를 해야 될 때 그런 어떤 라벨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이제 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겠네, 맛을. 그렇죠. 실패 확률을 좀 음. 줄일 수 있으니까. 맞아. 좋을 저번에도 것 같아요. 그 맛있는 음용법에서도 뭐 점도랑 이런 것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러 가서 흔들어 보면 아이 정도구나 이 정도가. 자, 그러면은 또 오늘 마무리 한번 하고 아 네네. 이만 끝내시죠. 아 이때만 되면 스스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몸을 베베 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컨셉이 이렇게 되는 거지. 고백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회. 재발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도 재밌을 텐데 이게.